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백, 민세정, 곽지용, 최성환 님이 연주해 주신 싱싱싱. 이걸 좀 짜치긴 한데 의성어로 쓴 거죠, 지금? 없었어요. 분노의 질주에다 쓸만한 없어. 재즈곡이 없어가지고 네. 싱싱싱으로. 네. 싱싱싱. 힙합을 해야지, 힙합을. 약간 꼬마 자동차 붕붕 이런 거 생각나는데. 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인상적인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즘에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네. 소개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제가 댓글도 달기도 했는데, 베로니카 76님, 약반 영화 나왔네요. 주연 라이언 레이놀즈, 사무엘 잭슨. 최고의 보디가드가 최고의 암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라네요. 네. 이 네. 링크도 주셨는데, 야, 그 링크 보고 빵 터졌네, 진짜.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예, 여편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요즘 뭐 앵간히 약반 영상 아니면 이렇게 인상을 주기가 힘든데, 뭐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SNL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전 되게 진지할 줄 알고 봤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약간 무슨 꽁트인가 했는데 네. 진짜 이게 개봉하는가 보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개봉하는 장편 영화가 맞나? 엔다. 영화를 그러니까 쪼크를 농담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 네. 바나나나나님이 뭘 쓰시면 피아노골2님이 항상 반겨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피아노 걸님은 진짜 열 활약하고 계시죠. 네. 바나나나나님이 커피와 담배, 시네마스타가 아니면 절대 몰랐을 영화인데 제목을 들으니까 땡기네요. 어떻게든 구해서 꼭 보고 싶습니다. 히트는 몇 년 전에 케이블에서 봤을 때도 결국 끝까지 다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재개봉하면 볼 사람 하나 추가요. 네, 히트 재개봉하면 보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커피와 담배는 재개봉을 다시 한답니다. 서울 아트시네마에서는 진자모 씨 특별전으로 그냥 잠깐 1, 2주 했던 것 같고 근데 아마 3, 4중 한 군데서 단독으로 그러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음 네. 영화 보니까. CGV에서 하는구나. 네. 진자무시 특별전 한다. 진자모 씨 그걸 CGV에서 하나 봐요. 맞아요. 예. 기회가 되시면 가서 한번 꼭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추님께서 대학 내일 잡지에 시네마스타가 소개됐다. 그러면서 빨간 책방 지대나볕과 어깨를 나란하게. 야. 앞거는 마지막 황대리님 웃음소리네요. 아하하하하. 네. 네, 기사 잘 봤습니다. 이거 또 직접 들어보셨나봐요. 기사 쓰시는 분이. 네. 네. 그러니까. 웬만큼 듣지 않고서는 컨셉을 파악하기 힘들 건데.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미리 문의를 하고 쓰고 그러지 전혀 않나요? 없어요. 그런 거.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냥 자기가 써버리네. 요즘에 기자들이 말이에요. 이거 전화통도 확인을 하고 안 써야지 말이야. 전화통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소개해주는 게 어디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핫도그니님께서 카페철스 사장님 문자로 따로 연락도 주시고 네. 친절하시다 많이 흥하세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 밑에 막 훈훈하다 뭐 이러면서 막 정성이. 댓글 달렸어요. 네. 네. 정말. 혹시 대구 가까이 사시는 분께서는 수성교 근처에 있는 카페철스 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네. 네. 임채무님께서 또 네. 이번 회는 너무 크게 웃는다. 숨은 팬인데 처음으로 후기 써봅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마치 악을 쓰며 웃으시네. 시네마스터 팬이지만 가끔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오클리 모시가 뭐 그리 웃긴지. 유쾌함이 부럽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제가 자제해서 웃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드물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뭐 그냥 웃는 거예요. 네. 즐거워서. 네. 뭐 연출을 하려고 웃는 게 아닐까. 네.
일부러 웃으면 황대리처럼 웃겠습니까? 우리가 연출해서. 저는 그냥 웃나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아. 그냥 많이 웃나 봐. 아니, 유쾌하면 좋죠, 뭘. 그래. 네. 너무 마이크에 조금만 떨어져서 웃다. 나름 딱 돌려서 하는데. 그래. 자,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요즘에 네. 그 구독자 수가 네. 잘 누른 것 같던데? 그래요? 아닌가? 좀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하트도 많이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기분 좋은 카페 찰스에서 보내드리는 더치커피. 계속 여기서 머릿속에서 계속 헷갈리는 거야. 드립커피, 더치커피와 드립커피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참.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께서 후원을 해주신 걸로 추정되는 게 있기는 한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님께서는 그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셔서 네. 그 유행어, 우리 최초 유행어잖아요. 아무튼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버릇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 때문에 알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님도 주소와 조남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네. 카페철수에서 더치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는 김프로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아이디잖아요. 네. 이게 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황대리 좋아라는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황대리 좋아. 그 아이디를 김프로 쇼에서 봤어요. 그치. 다른 시네마스터 게시판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김프로 이제 새로 리부트하고 나서 들으면서 리뷰를 봤는데 거기 있더라고. 그렇죠. 황대리 좋아. 네. 왜 그게 거기 계세요? 왜 거기 계세요? 좋은가 보지. 김프로쇼에 나가란 얘기잖아. 아니 다른 프로에서도 황대리가 있나? 아니죠. 네. 그거는 정말 거기 시네마스터 듣다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김프로쇼로. 넘어가셨나? 네. 그렇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영혼 없어. 자, 그래서 분노의 질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뭐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뭐 차도 없고 자세한 얘기요? 다 했잖아. 그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담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해요. 청취자분들이. 우리? 우리 말고 그렇지. 우리 당신들이 뭘 우리한테 궁금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나 지금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웬일만 물어보나 싶어. 뭐 알아서 할 거면서. 방백을 한 거구나, 방금.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고. 네. 유튜브로 그래도 진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유튜브로 넘어가면 과연 많이들 오실까? 김프로님 지금 허공 보면서 말하고 있어. 우리 안 보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승국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네. 승국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네. 승국이 같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팟빵이 지금 이 정도 사실 저희가 팟빵에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뭐랄까 사람들의 인식 안에 들어가는데 되게 빨리 들어갔잖아요. 네. 초반에 순위권은 굉장히 빨리 올라갔거든요. 또 사실 뭐 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한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상위권에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몇몇 팟캐스트를 빼곤 항상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만큼 또 유튜브의 시간을 들여야지 좀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야. 우리가 뭔가 또 뭐 한 자리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기사가 그렇죠. 나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네.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하거든요. 일주일에 2편을 보고, 네. 그거와 관련된 거를 뭐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모여서 이제 뭐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 1년간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해서 저희가 저녁은 잘 먹고 있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이런 위기감에, 네. 그래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콘텐츠를 그러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그 나름의 자구책? 네.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뭘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모일 수 있는 동력은 되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그냥 계속 쏟아붓기만 하기에는 네. 저희가 이제 그렇죠. 생업이 다 있기 때문에. 네. 후원에만 의존하기엔 그렇죠. 우리가 후원을 그렇게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익단체도 아니고 무슨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후원에만 저희가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냥 그런 하는 생각도 있어요. 거니까요. 그럼 뭔가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뭔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시장 자체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팟캐스트도 그냥 뭐 오디오 파일럿에서 올리겠지만 뭔가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디오로 소통하는 게 뭔가 조금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우리나라 독특한 시장이긴 하죠. 우리나라의 또 팟캐스트라는 시장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됐으니까 이제 시장 자체를 좀 약간 옮기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 보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저는 뭐 절대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 이런 거 막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이제 또 승국이가 떠오르는 거죠. 승국이 전 자꾸 승국의 눈썹 움직임과 그 부리부리한 눈빛 연기와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과연 그만큼 어떤 할 수 있을까? 승국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왔을 때 본격적인 유튜버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 무모한 청년을 봤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승국이 우리만큼 승국이 딱 정확하게 1년 했잖아요. 네.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팬덤, 지금까지 만들어온 콘텐츠를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왜 태어난 애가 아닌가. 네. 카메라 안에서 청소를 하는 걸로 한 개 클립을 만들고 네. 발음 연습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다 또 이게 계속 이어지다 이걸 어디다 써먹지 했는데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노래가 나오고 그렇죠. 형돈이가 본인은 나오고 막. 진짜로 연예인에 대한 꿈이 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업을 삼고 싶은 네. 진정한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네, 대단하네요. 네. 하여튼 근데 그렇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승국이가 출연하는 게 많지가 않고 되게 초반인데 네.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도대체 승국이 누구길래 맨날 승국이 얘기하냐고. 그쵸. 그 승국이가, 그니까, 인도인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그 배우랑 똑같이 생긴. 네, 아무튼.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천재 이승구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 보시면 이럴 수도 있지. 니네는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 자, 아무튼 그래서 분노의 질주 줄거리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5구다리 2시간이긴 한데 뭐 이렇게 큰 내용이 막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첫 번째 구다리는 쿠바에서 레이싱을 열심히 하죠. 네, 뭐 고구다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누굽니까? 빡빡이 빈 디젤. 빈 한두 디젤이 명이 아니라고. 팀을 배신한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구달이고요. 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이제 이 같이 다니는 팀이 제이슨 스타뎀, 이 스타뎀을 합류시켜서 뭔가 이제 새로운 팀을 꾸린다는 거고. 그 네 번째 구다리는 그래서 이제 싸웁니다. 열심히 뭐 빈디젤 팀과 이 나머지 스타뎀이 합류한 팀이 막 열심히 싸우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죠. 이게 아들을 볼모로 잡혀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제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악당을 소탕하자 뭐 이렇게 이제 뜻이 맞아서 마지막 구다리는 이제 거의 악당을 무찌르고 물론 이제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이제 도망가기 때문에 네. 거의 무찌르고 다시 한 팀으로 돌아와서 즐겁게 마무리를 한다. 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샤를리즈 테론이 낙하산 타고 도망가서 어디 있다더라 하고 끝났군요. 그렇죠. 네. 네. 이집트인지 아테네인지에 뭐 있다고 그 커트 러셀이 살짝 언지를 맞아요. 하죠. 그러면서 복귀를 해라 드웨인 존슨한테. 그랬더니 아빠는 집에 있는다 하면서 딸이랑 이제 다음 편에 안 통화하고. 나올라나? 다음에 그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내고 중이거나. 여지를 두겠죠. 뭐 네. 그렇죠. 샤를리즈 테론이 또 나오려면 뭐 바로 다음 편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고. 네. 네. 샤를리즈 테론이 그런 빌런으로 계속 여기 속해서 하기에는 그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배우 자체의 브랜드도 있으니까. 사실 되게 모델에서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해서 뭔가 연기력에 대한 논란을 생길 거를 대비해서 약간 연기력 위주의 작품성 위주의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로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그런 그쵸. 비역을 골랐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여기도
회심해가지고 네. 팀으로 합류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막 3억 5천만 불짜리. 뭐 악당이 그러면 그 뭐 토르 정도 돼야 돼. 그렇죠. 도저히 지구인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런 스케일이 되지 않을까. 로케이션을 보면 미국하고 쿠바하고 관계가 개선된 다음에 뭐 그러네. 헐리우드 최초로 시도된 쿠바 로케이션이라고. 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바나 크게 막 뭐 네. 훑으면서 막. 어. 네, 왜 이렇게 이질적으로 안 느껴졌지? 그러게요. 저는 그게서 브라질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리우 가파나 같기도 하고 갔었나? 막 그랬는데. 네. 대부 찍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였나요? 뭐 그랬겠죠. 수교하고 있을 때였나? 그랬던 것 왜 같은데. 그렇게 익숙하지? 근데 중간에 스토리가 한번 훅 비지 않았었어요? 어떤 부분? 그 악당으로 뭔가 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네. 얘가 배신을 하잖아요. 네. 그때 그 EMP탄이에요? EMP탄을 훔쳐가지고 막 나오는 그 장면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 달려오다가 그 대장을 확 차로 들이받고는 가지고 도망가는 그 장면은 네. 갑자기 바뀐 다음에 EMP탄을 훔쳐서 나오는 데부터 막 나오니까 뭔가 중간에 이렇게 훅 뜬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같이 보던 분하고 네. 이거 뭔가 이렇게 편집이 뚝 끊겨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안 그러셨어요? 그걸 탈취하고 하는 과정이 이 영화의 주가 아니니까 네. 그거 그냥 자 갖다 치고. 이야기의 시작으로 축포처럼 터트리면서 시작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뭐 그런 일은 쉬운 일인 애들처럼 세팅을 하고 그냥 그 베를린을 그냥 폭죽처럼 빵빵빵 터트리면서 그냥 자 복게임 시작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게 아닐까.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밀한 범죄 영화 아니에요. 뭐 이 감독의 전작 이탈리안작 같은 것만 봐도 그래도 동선 얘네의 계획 이런 게 다 읽히고 그래도 물론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케이팝 무비로서의 재미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오로지 냅다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얘네가 들어가가지고 뭐 훔쳤겠지 뭐. 빠져나오는 게 문제니까. 빠져나올 때 뭘로 무슨 차를 타고 어떻게 달릴 건데 이제 뭐 그래서 저는 크게 뭐 위화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상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야 이거 너무 막 건너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야 뒤에 정말 대단한 게 있나 보다. 라고 기대감이 막 이렇게 커졌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하게 느꼈던 점이라고 한다면 사람 죽이는 장면이 잔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수의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라고 그런 오락 영화라고 이해했는데 예를 들면 위에서 내려서 총 쏘는 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얹어놓고 목을 딱 해가지고 죽이는 그 씬이 저는 특별히 또 많이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헐리우드 오락 무비처럼 그냥 땅 편집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거를 좀 오히려 좀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이렇게 좀 잔인한 면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다 이제 일 끝내고 나서 뉴욕 루프탑에 와가지고 한 잔 짠 하면서 뭐 얘가 포로크의 이름이 뭐죠? 브라이언. 얘가 브라이언이야 하는 장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고양되면서 끝내야 되는데 이전 영화에서는 얘들이 뭔가 이렇게 악당인 채로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안 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 이번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다 때려서 죽이려고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이거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행복하는데 얘들 너무한 거 아니니?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잔인한 것들이 인상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드웨인 존슨 특수부대고 나머지 얘네는 그냥 빈 디젤, 그러니까 도메닉 토레로 패밀리잖아요. 핵 잠수함이 있는 기지에 딱 얘네가 숨어가지고 망원경 볼 때 얘네가 일단 미셸 로드리게즈가 기관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분노의 질주가 좀 많이 변했구나 영화 스타일이. 미셸 로드리게즈가 다른 영화에서 뭐 스와트 팀으로 나오고 할 때는 그게 되게 어울리는데 여기서는 그게 좀 안 어울려요. 왜냐면 얘는 그런 걸 하는 애가 아니니까. 근데 마침 그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쯤 드웨인 존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장난이 아니다. 나는 이전까지는 도미닉을 잡는 게 문제였는데 보이면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도미닉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색함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대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분노의 질주가 아니라 자, 액션 첩보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니네도 봐라. 뭐 이렇게 좀 톤을 잡아주는 대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는 건 초반에 카 체이싱 씬은 오히려 뒤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얘기가 기존에 다뤘던 그런 자동차 레이싱하는 이야기가 조금 벗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앞에 양념으로 자 이런 거 하는데 한번 보여주고 근데 이거 좀 딴 얘기 할게라고 그냥 뭐랄까 되게 영리하게 이야기를 나름 배치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뭐 사이즈가 커진 만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로 뭐 하는 부분은 놓치면 안 되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롤로그처럼 보여주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약간 그런 배려인가 싶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저는 많이 안 본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많이 봤던 세계를 구하는 액션 히어로들 영화 같은데 라고 느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기존에 가져왔던 태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러면 마지막 액션 씬은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이 영화의 백미는 빙판에서 잠수함하고 막 싸우는 그 장면이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전 그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단순하게 냅다 달리잖아요. 네. 냅다 달리다가 로만 역할을 맡은 이 친구가 나올 때마다 진짜 이제 웃기잖아. 분노의 질주에 톤이 잡히는데 물에 차가 람보르기니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 꽉 잡고 있으라고 문 떨어져서 건져내고 막 뭐 그런 게 그냥 분노의 질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쾌감 그리고 어뢰를 발사했더니 드웨인 존슨이 손을 쓱 밀어가지고 터뜨리고 좋다.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좀 박수를 쳤어요. 네. 저는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가기 전에 이제 잠수함만 빼고는 다 실사다 뭐 이런 걸 이제 메이킹 영상 이런 걸 하도 봐서 그런지 야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가서 보니까 왜냐면 이제 그것만 기다리게 되잖아요. 네. 아, 더 대단한 게 나올 거야, 더 대단한 게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만 기다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랬는지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감동은 아니고 아 그냥 잘 만들긴 했는데 뭐 그냥 그랬다 정도?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본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이슨 본 볼 때는 뭔가 다르다. 뭔가 되게 새로운데? 라는 액션들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네. 기존의 거랑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막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는 잘 없었던 것 같고, 이미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이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낙 제가 뭐 한 평이 이제 시끄러운 나팔도 계속 부르니까 졸리더라라고 했던 게 계속 같은 톤으로 빵빵빵빵 터지는 느낌이라 이게 뭔가 기승전결이나 뭐 고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같은 톤으로 계속 큰 일들이 이어지는 걸 그냥 붙여놓은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이 흥미를 계속 가지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가 어련히 주는 그런 재미를 즐기면서 봤지. 뭐 되게 더 신난다 뭐 그런 건 없고 그거 뭐 굳이 좀 재밌었던 장면 더 기억나는 거는 이제 유머 배 감독 얘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나머지 액션에 있어서는 이거 되게 못 보던 건데 이거 대박인데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이슨 스타덤이 네. 감옥에서 손으로 액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더 박진감이 되게 느껴지던데 얼마 전에 했던 메카닉은 네. 영화가 되게 좀 오글오글거리고 거기서도 막 혼자 막 다 무찌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되게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싸우고 뭐 총 쏘고 하는데 이 리듬도 그렇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런 액션은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가 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사실 지금 그런 어떤 스킬은 최정점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못 찍은 장면은 일단 없거든요. 근데 뭐가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이게 뭐 재밌는데 찝찝하다 싶은 게 이건 이 길게 이어져던 시리즈의 최신 버전인데 너무 멀리 왔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제이슨 스타뎀이 액션하는 건 트랜스포터 같고 제이슨 스타뎀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그 액션 그대로고 드웨인 존슨이 액션하는 건 그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시원시원할 수가 없는데 주인공은 빈 디젤이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 이게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그렇게 몸집을 키워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장단점이 일장일단이 있는 게 아닌가.
제이슨 스타뎀이 처음에 카메오로 등장했을 때 이 파괴력이 엄청났거든요. 이 시리즈에서. 왜냐하면 제이슨 스타뎀은 트랜스포터라는 영화에서 트랜스포머 아니고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터는 그 뛰는 거 아니야? 아니, 트랜스포머는 로봇 나오는 게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터 맞아. 트랜스포터? 네, 트랜스포터라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릴 뻔했다. 트레인 스포팅이 이 뛰는 거지. 그렇죠. 네. 트랜스포팅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포머는 로봇으로 나온 거고. 그쵸. 트랜스포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얘가 이제 벤츠였나요? 뭐 하여튼 그거 몰면서 아우디 뭐 하여튼 뭐 여러 이제 뭐 차들이 나오는데 얘가 좋아했던 차는 특히나 뭐 수동 무슨 벤츠 뭐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1편에는 서기 배우도 나오고 이 영화로 액션 어떤 스타로서의 딱 발돋움을 하면서 운전 잘하는 액션 잘하는 어떤 캐릭터로 딱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그냥 갑자기 이 세계관에 들어온 것처럼 이 영화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쿄 드리프트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역을 했던 성강이라는 배우가 분한 일본계 레이서가 있는데 걔가 이제 도심을 막 질주하고 있을 때 트랜스포터에서 탔던 그 차를 타고 누군가가 걔를 이렇게 꽝 부딪혀가지고 걔를 폭사시키면서 제이슨 스타뎀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세계로 트랜스포터의 주인공이 그냥 편입된 느낌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드웨인 존슨 같은 경우는 그 이병헌이 나왔던 G.I. 조나 뭐 이런 류의 영화들에서 활약하던 그대로 특수부대원으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우리만 알던 빈 디젤과 이들의 가족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자동차 매니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화가 나오겠다 해서 이게 계속 발전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영화가 빈 디젤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호흡이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폴 워커가 함께 등장했을 때는 1편, 2편 이런 걸 이제 통과하면서 얘네에게 쌓인 캐릭터 간의 정이나 아니면 얘네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서가 어쨌든 뭔가 좀 충족이 됐었는데 이제 뭐 폴 워커는 촬영 중에 죽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근데 영화상으로는 브라이언은 은퇴했다고만 이제 언급하고 있으면서 뭔가 시리즈를 계속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약간 변질됐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본인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알겠고 3편만 더 할게. 그리고 너희들 보고 싶은 거 하면은 프리퀄 우리가 또 할게. 그렇지. 네. 어벤져스 시리즈가 시작해서 잘 됐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겠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무슨 얘기 할 줄 안다. 그래서 3편만 더 할게. 대단한. 네. 올해 이렇게 빈 디젤이 영화 안에서도 뭔가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제작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액션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만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화 안에 들어오면 이런 영화 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서 흥행할 수 있다라는 걸 몇 번씩 계속 보여주니까 영화의 삶과 그렇죠. 그 뭐 실제의 삶이 네.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역할만 다른 것 같은 네. 참 부러운 삶을 살고 있네요. 빈 디젤이 살고 싶은 모습을 자기가 영화로 만들면서 이제 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게리 그레이 감독 같은 경우도 예전 이제 디아블로라는 액션 영화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뭐 가족이 된 거죠. 제임스 완은 그럼 뭐 컨저링 시리즈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뭐 잡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해서 이제 자기의 패밀리가 이 세계관을 계속 확장시키는 영화를 찍어서 영화사에 남고 싶은 건데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불화설도 있었고 드웨인 존슨이랑 오히려 영화상에서는 제이슨 스타뎀이 맡은 역할과 드웨인 존슨이 맡은 역할이 양숙인데 실제로는 빈 디젤과 드웨인 존슨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드웨인 존슨이 막 트위터인가에 썼거든요. 이 영화 찍을 때 여배우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남자들은 다 별로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빈 디젤 제작에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잦은 지각 뭐 이런 걸로 몇 번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다. 근데 그걸 또 미셸 로드리게즈가 빈 디젤의 아내 역할을 했던 미셸 로드리게즈가 이 둘을 화해시키는 듯한 또 멘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얼 영화. 약간 리얼 패밀리를 보는 듯한. 되게 이렇게 되게 부러운 상상을 하게 되는데
빈 디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영입 과정들을 보면 빈 디젤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극장 가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네가 이 부분에서 이거 제일 잘해? 그러면 우리 패밀리 들어가지고 요거 하나 해볼래? 해가지고 싹싹 들어가지고 잘하네 다음 편까지. 네. 좀 별론데 너 됐고 딴 애. 뭐 이렇게 자기 사단에서 정예 member를 선발해가지고 정예 영화를 하고 싶은 영화를 하는. 네. 이건 거의 뭐 야, 진짜 부럽네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제이슨 스타뎀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익스펜더블로 사실은 람보 할아버지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왕년에 액션 스타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 제이슨 스타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도 사실은 투톱이에요. 람보랑 시베스타 스텔라랑 제이슨 스타뎀이 거의 투톱인데 여기서도 심지어 스카웃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또 나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볼 때는 그 빈 디젤이 주닝요라면 제이슨 스타뎀은 호날두네. 그래요. 사람들은 감독보다 구단주라고 해야 되나 빈 디젤은? 그 사람들은 사실 구단주나 감독보다 호날두를 더 부러워하잖아. 내가 뛰고 싶은 필드 내가 가서 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맨날 똑같은 역할. 액션 스타계 알파치노네요. 무슨 소리야. 근데 영화에서도 제임스 스타뎀이잖아. 그래, 그렇지. 심지어 그 스파이라는 영화에서도 제임스 스타뎀으로 나오잖아. 자기 캐릭터로 그냥 이름을 그냥 스타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시리즈에서 특히나 조금 이제 그런 게 정해진 것 같은데, 드웨인 존슨이 저한테는 덜악으로 또 익숙해가지고 자꾸 덜악으로 부르고 싶은데, 얘는 장갑차를 타고, 또 누구는 뭘 타고. 근데 원래는 굉장히 캐릭터마다 아이코닉한 차가 있거든요. 빈 디젤은 이번에도 타고 나온 까만색 다찌 차죠.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어떤 차가 얘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을 묘사하고, 얘는 운전할 때 어떻게 하고, 막 약간 요런 게 좀 보이던 것이 덜하기 영업되고 제이슨 스타뎀이 영입되면서 뭐 그런 거 그냥 온데간데 없이 이번엔 심지어 그냥 좀비 카들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분노의 질주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쉬운 거. 좀비 카 장면을 보면서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어. 사람도 없이 차가 움직이는 걸 찍다니 얘네가 차를 직접 자기 손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에 대해서 기쁨을 막 말하는 애들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막 장갑차도 이거는 원격 조정도 되지만 직접 손으로 몰 수 있어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의 적은 차들을 그냥 클릭 몇 분으로 운전을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좀 이거 약간 자존심 상하는 장면이다. 자동주행 차량으로 저 많이 받았겠지, PPL을. 그래요. 아니, 나는 그것보다 또 나는 생각이 안 났는데 얘기하니까 떠올랐던 게 잠수함을 해체한다든가 오게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자율주행.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미래 영화도 아니고 과거 영화도 아니고 지금 동시대의 영화잖아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면 자율주행 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차들, 새로 나온 차들이 자율주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해킹을 해도. 그렇죠. 근데 집에 있는 내 똥차가 자율주행도 안 되는데 해킹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거기 온갖 똥차들이 다 몰려오거든요. 그래요. 막 이해는 하겠어. 그게 보면 주요하게 등장하는 똥차가 이제 옐로우 캡들 뉴욕에서 그 빅토리아 되게 오래된 차들이 많이 중간에 섞여 있어요. 왜 그랬는지도 알겠어. 뉴욕에서 차를 모으는데 옐로우 캡이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옐로우 캡 넣었겠지. 근데 옐로우 캡들 다 옛날 차들인데 자율주행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킹이 되나. 이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봤네. 그래. 별 의미 없는. 이 영화에서 뭘 그냥. 크게 뭐, 가고 있지 않아요. 전혀 상관 안 했겠지. 빈지도 알았을 거야. 그럼. 뭐 어때? 중간중간 노란 거 들어가야지. 그렇지. 이게 처음부터 누른 거 아니죠, 이슈? 아니야. 자, 그래서, 영화 얘기를, 이어가기가 힘드네요. 자동차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자동차, 그게 몇 마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매니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듣는 분들은 남의 다리 끌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뭐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저는 사실 쿠바 장면이 너무 익숙하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네. 그것도 그럴 법한 게, 쿠바 올로케인지 아닌지가 별 의미 없을 정도로 패스트 앤 퓨리어스 전형적인 세팅을 해놨거든요. 온갖 차들 쫙 서 있고 거의 지금 옷이라고 보기 힘든 옷을 입은 여인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맞아. 드래그 레이싱을 하게 되는. 근데 모든 시리즈에서 그런
스트리트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꼭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립하고 이런 구조인데 쿠바에서 그걸 세팅을 딱 해놨더니 모든 차가 미국 차가 한 대도 없고 그 캐딜락 그 쿠바에서 아직도 1959년도 캐딜락 모델이 그 모양이 굉장히 아이코닉한데 쿠바에서 실제로 그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제대로 물려받아서 타고 그게 형형색색의 59년도 캐딜락이 수십 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야 이거 완전 그냥 분노에 질주한 쿠바를 건설해놨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뭐 그런 지점들이 좀 재밌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희 GV에 많이 와주십시오. 갑자기 네. 기승전 GV로 21일 날 저녁 8시에 네. 필름 포럼에서 약속 네. 방영하고 상영회 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V를 하는데 네.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티켓이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주최 측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 많이 오셔야 우리 면이 좀 서겠구나. 그렇죠. 우리를 부른 건데. 많이 제가 오셔야 확인해 됩니다. 봤어요. 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필름 포럼 영화 예매 오픈된 거 중에 표가 팔린 게 우리 거밖에 없어. 한 20장 정도 팔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좀 너무 적게 팔린 거 아닌가 했지만 팔린 게 우리 거밖에 없어. 아, 그래요? 밑에 그래요? 보니까 2장인가 남은 게 있더라고. 얘는 왜 이렇게 많이 팔려서 봤는데 객석 수가 40이야. 아, 그렇군요. 48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와주시고 저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오프라인 행사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뭐 청취자 이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는 있고 네. 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고 또 후원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네. 야 이게 과연 뭔가를 하면 오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엄두가 잘 안 나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좀 많이들 와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저것 좀 재밌는 것 행사도 좀 만들어가지고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 길 오셨는데 재밌어야죠. 네. 우리가 준비를 말을 잘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녹음이랑 다를 텐데.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분노의 질주 8편이죠. 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물량 공세를 열심히 해대는 영화니까 네. 뭐 그냥 시원한 액션, 잘 만들어진 액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가셔서 보셔도 뭐 크게 뭐 실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아마 분노의 지주를 처음 이걸로 본다 하면 가장 스케일이 큰 최신작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남의 집에서 지네들끼리 재밌어 하는데 구경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제이슨 스타뎀이랑 루크 에반스 그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안 본 시리즈 중에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어떤 대사거나 아니면 지네끼리 만나자마자 으르렁대는 앙숙이거나 아니면 뭐 신의 눈이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등장한 흑인 악당 이런 경우 제가 몇 편에서 누구랑 맞붙은 누구였는데 뭐 이런 데서 오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참에 자동차 좀 좋아한다 하시면 분노의 질주를 안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냥 시리즈를 새로 한번 파본다. 네. 그런 가급적 생각으로. 옛날 거부터 찾아보시고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백, 민세정, 곽지용, 최성환님께서 연주해주시는 싱싱싱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괜찮은 재개봉작 찾아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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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